안녕하세요. 저는 송다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직접 한국에서 찾아뵙고 멘토링과 세미나 강연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이고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이후 UX 디자인의 취업 전망과 경쟁력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컴캐스트라는 회사에서 시니어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오피스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높은 건물 2018년 완공된 컴캐스트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건물입니다. 그 옆에 건물이 컴캐스트 첫 본사 건물인데요. 원래 이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년 겨울에 옆 건물로 이사를 하고 1년 조금 넘게 지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이 예쁜 건물이 아주 텅텅 비어 있습니다. 컴캐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 회사이며 미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KT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야를 확장하여서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테크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동부 최대의 IT 회사입니다. 회사 내부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로비부터 카페테리아, 그리고 각 층마다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정말 좋고요. 코로나 전에도 재택근무는 항상 자유로웠었습니다. 저희 팀은 컴캐스트 안에 엑스피니티라는 브랜드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엑스피니티 앱을 런칭했는데요. 이 엑스피니티 앱 안에는 엑스피니티 홈, 제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팀이고 보안 시스템을 주로 다루는 제품인데요. 현재 이 홈 앱과 엑스파이, 인터넷을 다루는 앱입니다. 그리고 엑스피니티 어시스턴트, AI를 통한 자동 헬프 시스템, 이 세 가지 제품을 한 개의 앱으로 합하여서 엑스피니티 앱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엑스피니티 브랜드의 다른 제품들 또한 계속해서 합쳐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보안 시스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큐리티 카메라, 엑스피니티 카메라 제품의 모든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을 리드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시큐리티 시스템의 터치 스크린을 담당했었는데요. 작년 말 정도부터 이 카메라를 리드하기 시작하여서 올해에는 제가 모션 노티피케이션, 타임라인, 투웨이 토크 등 많은 피처들을 런칭했습니다. 최근 또 저희 디자인 팀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내년 1월부터는 아쉽게도 이 카메라와 작별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 같네요. 이렇게 매번 프로젝트도 바뀌고 하는 일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는 컴캐스트에서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 회사의 UX가 하는 일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같이 소통하는 사람은 프로덕트 오너들과 엔지니어링, 개발자들입니다. 한국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카메라 제품의 UX 리드는 저이고, 저는 4명의 프로덕트 오너들과 크게 3팀, 카메라 iOS, 카메라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 개발자 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팀, 줄여서 XD 팀에는 UX 디자이너들을 포함하여 리서치, 하드웨어, 제품 디자인이죠. 그리고 컨텐츠 스트래티지, 카피라이터들을 포함한 컨텐츠 팀이고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팀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본사를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뉴욕, 텍사스, 어스틴에 저희 오피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오늘의 핵심을 짚어볼게요. 2019년 12월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례에 없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다들 많이 힘드셨죠. 지금도 많이 힘든 시기이고 날씨가 또다시 추워지면서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올 4월에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나왔었고 남부, 중부 할 것 없이 이후에 계속 퍼지다가 얼마 전에 최고 확진자 수를 찍었습니다. 올 초에 세계적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을 선언했었죠.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재기 열풍으로 그 흔한 휴지조차 살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마트에 가면 정말 휴지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휴지뿐만이 아니라 식료품, 물, 파스타 이런 칸이 텅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재고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당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에 제한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정말 많은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도 많이 상승했지만 그에 비해서 IT계의 실업률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거나 계약을 잇지 못하는 반면에 지금은 오프닝도 많이 생기고 저희 팀도 손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생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한국 여행, 해외여행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규제 및 무역 장벽이 생겼죠. 아까 제가 하는 제품이 보안 카메라라고 했었는데 공장이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생산이 안 되니까 제가 디자인하는 모든 피처들도 런칭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일도 너무 슬로우하고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막 걱정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한 건강과 웰빙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의약품 판매량과 마스크, 비타민 등의 식품 보조제가 소비시장의 주를 이루고 또한 미국에서는 요즘 재택근무의 장기화로 인해 가전제품이나 홈웨어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이키아를 가면 가구가 없어요. 책상은 물론 오피스 의자 찾아볼 수 없었고요. 식탁도 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와 함께 찾아온 또 다른 변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재택근무의 일상화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서비스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증가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이제 누구나 구독하시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앱으로 음식 배달을 시키고 의류, 생필품도 모두 배달을 시키고 심지어 친구들과 영상통화로 술자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디지털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 등에 의존을 하고 있으며 또 그것이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는 AI 기술을 동반한 IT,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UX 디자이너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UX 분야는 앞으로 수요가 많은 직업 5위를 차지했다고 했었는데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재택근무의 일상화가 시작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예상될까요?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보자면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후에 미국 전역이 셧다운이 되면서 재택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에서 또 내년 6월까지 연장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될까? 회사가 돌아갈까? 하지만 막상 재택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고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의 능률도 오르고 시간도 아끼고 심지어 오피스 대여료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재택근무가 더 이득인 거예요. 이렇게 재택근무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전 재택률이 39%, 코로나 동안의 재택률은 무려 77%,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후에도 55% 이상의 회사가 재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5%는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절반은 재택근무를 위해서 임금 삭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회사들은 어떨까요?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재택근무의 향후를 발표하였는데요. 트위터는 원하는 직원은 영구히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구글도 그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이 풀린 후에도 원격 근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크버그는 10년 안에 직원 절반이 실리콘밸리가 아닌 자기 나라에서 근무하게 될 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이 현실화가 된다면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도 미얀마에서 뉴욕 회사 일을 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한국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한국에서 쭉 저희 회사 일을 하고 있는 동료도 있습니다. 정말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위치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미국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럼 그에 따른 UX 디자인의 전망과 취업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8개월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심심하기도 하고 오피스가 아닌 곳에서 내내 일하기도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이 돼서 다시 아침에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재택근무가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모든 IT 회사들이 몰려있는 곳 실리콘밸리와 그 밖의 큰 도시들 뉴욕, 텍사스, 워싱턴 DC 등의 도심에는 오피스들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뉴욕의 현황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 맨하탄의 상가들이 비어있고 아파트들 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어요. 반면에 근처 외곽 뉴저지의 집값은 폭등을 했고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장기화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비싼 뉴저지에서 살아야 하나? 뉴욕 뉴저지? 그것보다 좀 더 물가가 더 싼 지역으로 나가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른 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맨하탄의 좁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같은 가격으로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딸린 큰 저택에서 살게 되는 거죠. 왜? 이제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로써 이사가 힘들어서 이직을 하지 못했던 실력자들이 좋은 회사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집에서 일할 거 구글 본사에 지원해보자 이거죠. 첫째로 이렇게 로케이션 구애받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에게 안 좋은 점은 취업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까요? 불행히도 이제 영어 구사는 필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영어를 꼭 원어민처럼 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는 비주얼로 승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셔야 합니다. 미팅도 화상으로 해야 하고 모든 걸 집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99%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가 정말 좋아야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미국의 취업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포트폴리오와 레주메로 지원을 합니다. 레주메에는 양식이 따로 없어요. 경력, 학력은 필수지만 나머지는 디자이너 재량이고요. 사진, 나이 기재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유롭게 써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한눈에 프로젝트가 들어오게, 그리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 위주로 최소화시켜서 보여주세요. 서류 전형에서 통과가 되면 폰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폰 인터뷰는 간단한 이력이나 일반 사항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 관련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다음은 온사이트 인터뷰 면접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져가야 할 포트폴리오는 처음에 냈던 포트폴리오와는 다르게 디테일 버전을 따로 준비해 가시면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냈던 포트폴리오가 흥미 유발용이었다면 여기서는 프로세스 위주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니까 같은 거를 또 보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사이트 인터뷰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회사 재량에 따라서 디자인 테스트나 디자인 챌린지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주어지면 그 후에 또 2차 면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라는 개념보다는 버추얼, 화상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취업 과정은 간단해 보이나 앞서서 말했듯이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먼저 이 포트폴리오를 면접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UX 디자인 포트폴리오니까 플로우도 넣었고 IA도 충분히 했고 프로세스도 잘 설명이 돼 있고 글자, 차간, 간격 다 디자이너답게 깔끔하고 그런가요? 작년에 제가 멘토링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봤던 종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재미가 없어요. 프로세스 이렇게 넣으세요.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지는 마세요. 몇백 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읽을 시간도 없고 아무도 안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화면이 포트폴리오의 첫 장을 채우고 있다면 임팩트도 너무 없고 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이건 어떠세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썸네일만 봐도 이 사람이 앱 디자인을 했구나, 웹 디자인을 했구나 알 수 있고 쭉쭉 훑어보다가 와닿는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더 보고 싶게 만들지 않나요? 그에 따른 UX 그리고 와이어프레임은 이렇구나가 딱 보이잖아요. 중간중간 프로세스와 글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미지로 먼저 시선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재밌잖아요. 안 지루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왼쪽
포트폴리오의 메인 화면인데 이 사람만의 색깔이나 특성이 확연하고 처음 딱 들여다봤을 때 강력한 비비드 컬러 그리고 ISO 뷰로 통일한 점 등에 흥미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젝트마다 그것의 ธี에 맞춘 컬러 초이스도 돋보이고 프로세스 또한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용자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멘토링을 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앞서 본 것처럼 너무 딱딱한 거예요. 반면에 입사해 본 적이 없는, 경력이 없는 대학생의 포트폴리오는 너무나 재밌고 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디자이너입니다. 포트폴리오도 흥미롭게 자신만의 색깔을 추가해서 만드세요. 제일 자신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그 프로젝트의 파이널 이미지, 제일 멋진 이미지를 앞에 넣으세요. 앞부분에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프로젝트, 제품을 강조하시고 프로세스는 너퇴 모든 걸 다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인터뷰 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디 해외 취업의 꿈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힘든 시기에 어려운 결정하시는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